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축하하고 있는 이 이주 휴전. 이거 평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가장 비싼 이자를 지불하게 될 외상 평화예요. 외상이 뭡니까? 지금 당장은 안 아프죠. 근데 청구서가 옵니다. 그것도 이자가 붙어서요. 4월 7일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로 2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40일간의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이 일단 멈춘 거예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세상이 밝아진 것 같죠. 근데요. 이 휴전 합의문이 발효되기 딱 90분 전까지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시계가 멈추기 90분 전이에요. 300명 이상 사망, 1150명 부상, 여성 70명, 어린이 30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40일 동안 움직인 군사 비즈니스 규모. 아니 솔직히 이 숫자 보고 눈을 의심했거든요.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3척을 동시에 배치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호, 제럴드 R. 포도, 조지 H.W. 부시오. 항공모함 한 척의 하루 운용 비용이 대략 700만 달러, 하나로 약 100억 원입니다. 3척이 40일. 여기에 전투기 출격, 미사일 소모, 병력 3,500명 추가 배치 비용까지 합치면 단순 군사 비용만 수조 원 단위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시장 충격, 공급망 붕괴, 보험료 폭등까지 더하면 1200조 원이라는 숫자가 결코 허풍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거든요. 이 카운트다운은 4월 21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딱 14일. 이 14일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뉴스 헤드라인이 왜 사람을 겁주고 시장은 왜 다른 데서 움직이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4월 8일. 코스피가 어떻게 됐을까요? 7% 넘게 폭등했습니다. 단숨에 5,800선을 회복했어요.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환율은 33원이나 급락해서 1,47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에서 94달러대로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시장 환호, 공포의 터널 탈출,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 진짜요. 이건 안심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서 일시적으로 마비된 기괴한 웃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3월 23일 검은 월요일에 코스피가 6% 급락해서 5,400대로 밀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빠진 외국인 자금이 이번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이 포지션 정리하면서 만들어낸 기술적 반등이에요. 쉽게 말하면 떨어질 때 벌어먹은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면서 만든 착시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브렌트유가 94달러로 떨어졌다고 다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 전 브렌트유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64달러대였습니다. 94달러면 전쟁 전보다 여전히 47%나 높은 거예요. 12% 빠졌다고 파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47% 비싼 기름값을 내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4월 10일 기준 브렌트유는 다시 올라서 95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WTI도 96달러대예요. 왜 다시 오르냐고요? 이유는 바로 지금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일들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휴전 합의 발효 당일 이스라엘은 뭘 했을까요? 레바논의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놓고 말했어요. 이번 휴전에 레바논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도 못 말리는 이스라엘의 독주가 시작된 겁니다. 파키스탄은 레바논도 포함이다 라고 했고 이란은 휴전 위반이다 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아닌데? 라고 했습니다. 같은 합의문을 놓고 세 나라가 세 가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평화입니까? 이건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읽고 있는 모호한 정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진짜 돈의 방향은 여기 있습니다. 휴전 합의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연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열렸을까요? BBC와 해양 데이터 업체 마린 트래픽 보도에 따르면 휴전 합의 이후 이틀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고작 11척입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평균 138척이 지나갔어요. 이틀에 11척이면 하루에 5에서 6척. 전쟁 전에 4%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1척마저도 사실상 전부 이란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배는 단 한 척도 못 지나간 거예요. 네, 이란이 해적식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배럴당 1달러. 원유 200만 배럴을 싣는 초대형 유조선이면 한 번 지나가는데 200만 달러. 하나로 약 30억 원입니다. 그것도 달러로 안 받아요. 중국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내라고 합니다. 국제유조선 선주협회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EU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이다.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불하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통행료 내지 말라고 권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열렸다가 아니라 이란이 톨게이트를 세웠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게다가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측 연안 가까이로 배를 몰아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기존 항로에 저 기뢰가 깔려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항을 향해 전속력으로 도망치고 있는 우리 유조선 26척의 절박한 비명.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의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이 26척, 한국 국적 선원이 173명입니다. 원유 운반선 9척, 가스 운반선, 화학물질 수송선까지 포함해서요. HMM 소속 선박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란과의 사전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일본은 이미 상선미스의 유조선이 두 번째로 해협을 빠져나왔는데 우리 배는 아직 한 척도 못 나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안팎과 페르시아만 일대에 2,000척 이상의 상선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만 1,200척, 선원 약 2만 명. 이건 해상 교통 마비가 아니라 해상 인질극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핵심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하필 14일일까요? 이 숫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본토에서 중동까지 작전 배치를 완료하는 물리적 시간이 대략 14일이에요. 지금 미국은 항공모함 3척을 중동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링컨호, 포드호, 부시호. 이 배들의 전투기 편대 교체, 탄약 보급, 수병 교대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14일 후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요.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다고 이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가구 배치하고, 전기 연결하고, 인터넷 깔고, 냉장고 채워야 진짜 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하는 게 딱 그겁니다. 항공모함은 와 있는데 다음 전투를 위한 세팅을 14일 동안 하는 거예요. 즉, 이 14일은 평화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음 라운드를 위한 리셋 타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14일은 치명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장 좁은 곳이 33km인데 실제 유조선이 다니는 항로폭은 10km도 안 됩니다. 이 10km짜리 바닷길 하나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전 세계 LNG의 약 25%를 쥐고 있어요.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 경동맥이에요. 목 양옆에 있는 그 혈관, 여기가 막히면 뇌가 먼저 죽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뇌에 해당하는 에너지 공급이 지금 20km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아픈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 된 비결 아시죠? 저스트 인 타임,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때에 딱 맞춰서 공급하는 거예요. 재고를 쌓아두지 않으니까 비용이 줄고 효율은 극대화되고 그래서 삼성이, 현대가, LG가 세계 시장을 휩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효율의 끝판왕이 지금은 우리 목을 죄는 밧줄이 됐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 나프타 재고가 3주 뒤면 바닥납니다. LG화학은 이미 여수 이 공장 문을 닫았어요. 나프타가 뭐냐고요? 원유를 정제하면 나오는 기초 원료인데 이걸로 에틸렌 만들고 에틸렌으로 플라스틱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것을 만듭니다. 비닐봉지, 식품 포장재, 의약품 용기,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세정제까지.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나프타 대란의 비닐 공장 멈춘다. 재고 2주치뿐. 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코리아 기고문에는 4월부터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것. 이라는 전망이 실렸어요. 너무 효율적이라서 재고가 없고 재고가 없어서 14일의 공백조차 견딜 수 없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계 최고의 요리 실력을 가진 셰프가 있어요. 근데 가스 밸브를 옆집 원수가 쥐고 있는 겁니다. 요리 실력만 미치도록 키웠는데 가스가 안 나와요. 냉장고에 재료도 딱 오늘 쓸 양만큼만 있어요. 옆집이 밸브를 하루만 잠가도 저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예요. 명제 봉투 공급 중단 위기가 뉴스에 나왔고 식품업계는 포장재를 구하지 못해 제품을 아예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자, 음료, 간편식 업계에서 포장 용기 재고 부족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판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이해 관계자별로 머리를 쪼개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부는 펜타곤과 백악관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전쟁 한복판에서 육군참모총장 랜디 조지 대장을 잘랐습니다. 해고 사유,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밀리터리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는 취임 이후 합참의장식 교 브라운을 포함해 12명 이상의 장성을 해고했습니다.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가 뭐라고 했냐면요. 경험 많은 장군들이 헤그세스의 이란전 계획이 실행 불가능하고 재앙적이며 치명적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전쟁 계획에 반대했더니 잘린 거라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걸 두고 국방장관이 이란전보다 문화 전쟁에 더 능숙하다. 고 꼬집었어요. 전쟁 중에 자기 편 장군을 자르는 나라. 이 나라가 14일 뒤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소름 돋는 건 여기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전쟁 첫날인 2월 28일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출됐는데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모즈타바마저 부상으로 의식불명 상태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분석 기사를 보면 모즈타바는 얼굴, 실권은 군부 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이데일리도 이란 새 지도자 두문불출,
혁명수비대가 권력 장악이라고 보도했어요. 초대 호메이니의 카리스마, 부친 하메네이의 장기 통치와 비교해도 모즈타바의 존재감은 극히 희박하다는 평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란을 실질적으로 돌리는 건 혁명수비대라는 뜻이에요. 최고 지도자가 의식불명이면 의사결정권은 군부로 넘어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톨게이트를 세운 것도, 통행료를 위안화와 암호화폐로 받겠다고 한 것도 전부 혁명수비대의 작품이에요. 국가의 생존이 아니라 군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타냐후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레바논 휴전은 없다. 휴전 합의 발효 첫날 개전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이란은 이걸 휴전 위반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닫았어요.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해협. 이건 수도꼭지가 아니라 도박장의 룰렛입니다. 돌릴 때마다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나프타가 완전히 멈추면 뭐가 벌어질까요? 주유소 기름값 오르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마트에 가보세요. 과자 봉지, 라면 포장, 우유 용기, 생수병.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나프타가 없으면 에틸렌이 안 나오고, 에틸렌이 없으면 플라스틱이 안 나오고, 플라스틱이 없으면 포장재가 사라집니다. 포장재가 없으면 식품을 유통할 수 없어요. 음식은 있는데 담을 게 없는 겁니다. 종량제 봉투 하나 때문에 이웃끼리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2026년의 비극적 상상. 이게 과장이라고요. 이미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꽉 막힌 욕조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처음에는 한 점이에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5분 뒤에 욕조 전체가 뿌옇게 변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바로 그 잉크 한 방울이에요. 원유가 안 오면 나프타가 멈추고, 나프타가 멈추면 석유화학이 멈추고, 석유화학이 멈추면 포장재가 없고, 포장재가 없으면 식품 유통이 멈추고, 식품 유통이 멈추면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폭등하면 서민 경제가 무너집니다. 하나의 해협이 도미노처럼 당신의 지갑까지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머리에 박아 두시면 됩니다. 2주 휴전을 또 2주 연장하고 또 2주 연장하고 끝없이 질질 끌면서 양쪽 다 피를 말리는 구도입니다. 1956년 수에즈 위기가 정확히 이 모델이었어요.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어요.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이집트를 공격해서 금방 이겼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미국과 소련의 압박으로 결국 물러나야 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KBS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이 70년 전 수에즈 위기 때처럼 중동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간동화도 이란이 호르무즈를 돈줄로 만들려는 의도가 1956년 수에즈 때와 닮았다고 했어요. 군사적으로는 이겼는데 전략적으로는 진 것. 이게 지금 미국에게 닥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호르무즈 해협은 반쯤 열린 채로 통행료라는 족쇄가 걸리고 유가는 90에서 110달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우리 경제는 천천히 체력이 빠지는 만성 출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14일 뒤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다시 군사 작전을 재개하는 겁니다.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뭐라고 했죠? 이란이 조건을 지키도록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 합참의장 댄 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하면 즉시 공격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고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호르무즈는 완전 봉쇄로 돌아가고 브렌트유는 120달러를 뚫고 올라갈 거예요. 52주 최고가가 119.5달러였거든요. 그걸 넘기는 겁니다. 코스피는 3월 23일 검은 월요일에 5,400선이 바닥이 아니라 중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열개 조항 요구안을 서방이 대부분 수용하는 겁니다. 알자지라가 보도한 이란의 열개 조항을 보면 제재 전면 해제, 동결 자산 반환, 미군 기지 철수, 호르무즈 통행료의 공식 인정, 핵농축 프로그램 인정까지 들어있어요. 트럼프는 핵농축은 절대 안 된다 고 했지만 킹스 칼리지 런던의 안드레아스 크리그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란은 전쟁 전보다 더 유리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 미국보다 고통의 한계치가 높다. 이란 전문가 트리타 파르시도 전쟁 실패 후 미국의 군사 위협은 공허하게 들린다. 미국은 더 이상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다. 고 분석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유가는 내려가지만 미국의 중동 패권은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이란과 중국이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써 내려가는 세상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희망 고문을 하나 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미국 셰일 오일이 있잖아요. 그걸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미국산 셰일 오일은 국내 정유 설비에 최적화된 중진류가 아닌 가벼운 경진류에 가깝다. 단독 정제 시 공정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경유 등 핵심 제품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다. 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정유소는 중동산 무거운 기름에 맞춰 설계된 밥솥이에요. 여기에 미국산 가벼운 기름을 넣으면 밥이 아니라 죽이 됩니다. 설비 부식 위험도 있고 촉매 수명도 줄어들어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셰일업계 자체가 당장 부족한 공급분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운송 단가도 문제예요. 중동에서 한국까지는 2주지만 미국 걸프 해안에서 오면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만큼 운임이 올라갑니다. 결국 셰일 오일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조 수단이에요. 쌀이 없을 때 빵을 먹을 수는 있지만 한국 밥상 전체를 빵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휴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온 문명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확인하는 청구서 확인 시간이에요.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있고, 마트에 가면 물건이 쌓여 있고, 주유소에 가면 기름이 나오고, 집에 오면 전기가 들어오는 이 당연한 일상. 이것들은 전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10km짜리 바닷길 위에 올라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닷길 위에 톨게이트가 세워졌어요. 4월 21일, 14일의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날. 이날 이슬람아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마주 앉아 최종 협상의 결론을 내야 합니다. 협상이 성공하면 서서히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 평화의 가격은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중동 패권을 내려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항공모함 3척이 다시 움직이고 호르무즈는 완전히 닫히고 브렌트유는 $120를 넘기며 우리 나프타 재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4일의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 당신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그날 이후의 시나리오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14일 뒤에 후회하시면 늦습니다.